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혜린입니다. 기존 진행자 한태호 아나운서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전국에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오는 곳은 내일까지 총 120mm 넘게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낮 동안에는 선선하겠고요. 오늘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26도로 기온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대표 3개 도시인 원주, 춘천, 강릉 지역에서 축구 전용구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원주 지역 전용구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유치와 방안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지방보조사업의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 중 하나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착공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 전 구간에 10년 내 동시 개통해서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환경부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전략 환경 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의뢰했으며 전략 환경 영향평가가 끝나면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절차는 마무리되면서 착공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강원도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접수 한 달 만에 완료됐다는 점을 감안해 본안 협의 과정도 이르면 9월 중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횡성군을 비롯한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복구 계획이 이르면 오는 31일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상 실사를 토대로 윤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복구 계획에 따라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가 판정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횡성군에 상황실을 설치한 데 이어 오는 31일까지 1차 피해 지역 현장 실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단은 31일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고지원 대상 지자체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 복구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지역 성평등 지수가 하위권에 머문 가운데 여성 의원과 5급 이상 고위직 진출, 도내 여성의 여가 만족도 지표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2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2 강원 여성포럼을 열고 도의원, 시군 의원들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평등 지수 활용 방법 등을 공유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FC 이영표 대표이사가 지난 25일 원주시청을 방문해 원광수 원주시장과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현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는 원주를 찾은 이영표 대표에게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희망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유치를 위한 유치 방안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 김기수 추진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FC가 원주에서 경기를 치른 건 지난 2013년과 2016년 강원FC가 K리그1과 K리그2 그리고 작년 9월에 K4 리그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원FC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강원FC 전용구장을 원주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건의하게 된 취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먼저 강원FC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주 시민 및 축구 관계자가 프로 경기를 유치하길 학수고대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광역시도 중에 강원도만 축구 전용 구장이 없습니다. 과거 2013년도 K1 경기를 유치하여 관중 12,000명을 유치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원주는 교통중심지 및 도내 인구 최다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도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전용구장이 없어 축구 문화를 직접 접할 수 없는 서름을 가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이유에 타당성을 가지고 유치하고자 합니다. 네. 이 원주 지역에서도 올해 안에 축구 전용구장 유치지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하죠. 네, 원주시는 춘천, 강릉에 비해 후발주자이긴 하나 지방 단체장들이 높은 열정을 가지고 유치에 힘쓰고 있고 준공이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위원회는 강원FC를 방문하여 이영표 대표님과 접견하고 경기 관람도 하였으며 원주시장, 원주시의회 의장을 접견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강원FC 방문 및 전용구장 건립 구성비 및 시도위원님과 논의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대형 라이트 설치 타당성 문의 결과 설치하기로 약속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월 25일에는 강원FC 이영표 단장과 원광수 시장이 접견, 원주시의 이재영 의장이 접견하여 유치회 면담도 이루어진 결과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25일에 이영표 대표이사가 원주시청을 방문했다고 하셨죠. 네네. 시 차원에서 축구장 건립 계획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까요? 네, 우리 원광수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한 140여 개 되는데 네. 84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에 인조 축구단지 6명과 K4 세미프로 축구구단을 최우선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시는 그동안 건강도시로 홍보해왔으나 체육 기반 시설이 약하고 12년간의 인프라 구성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원주시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프로 전용 구장의 유치에 좀 더 힘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원주 지역에서는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유력지로 봉산동에 조성 예정인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그리고 원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또 인근 부지 내 신축, 동북권 체육단지 내 건립 등 이 부지 선정과 조성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는데 조성 예정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죠? 네, 강원FC 이영표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2년 당시 월드컵 경기장이 각 지역에 시 외곽 지역에 많이 건립되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많은 경비를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시에 유치하게 된다면 중심지인 종합운동장 및 따뚜 공연장을 대체할 목표를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단지 규모도 약 13만 2,500제곱미터라고 들었어요. 예. 이 축구 전용 구장은 물론 보조구장, 클럽하우스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규모로 기대됩니다. 이 FC 전용 구장을 만들게 된다면 경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지 혹은 홈구장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활용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는 원주시와 전용 구장을 홈경기 한 곳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네. 원주시는 교통이 편리하게 클럽하우스 및 보조 경기장을 예산을 들여 외곽 지역에 지어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이제 경기장 유치에 관해서는 예산 문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장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시도 의원님과 좀 더 면밀히 상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또 원주 축구 전용구장 유치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 방안을 비롯해서 강원도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 의지까지 참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죠. 어떤 문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저희가 원주시는 후발주자이긴 하나 원주, 춘천, 강릉시와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최대의 인구수, 편리한 교통 등을 장점으로 최대한 피력하여 유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 축구동인이 18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약 3,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70대까지 그 축구동인이 활동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단합한 힘을 보여서 최대한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강원도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원주시는 도내 제1의 인구, 또 사통팔달 교통망, 수도권과의 우수한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
되는데요. 또 축구팬은 지역맨들의 많은 호응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향후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 활동 계획 그리고 남은 일정 있다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원FC 전용 축구장을 유치 추진위원회는 원주시의 장점을 살려서 시도의원 및 원주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끝까지 아마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유치 원주 시민 서명부와 함께 원주 축구협회 및 동호인들과 모든 시민들과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최대한 타 시도에 밀리지 않게 최대한 건립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FC 축구 전용구장 원주시 유치 추진위원회 김기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는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지난해 원주시가 진행한 지방보조사업에서 우수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가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어떤 사업일까요? 네, 원주시가 진행한 지방 보조사업 중 우수평가를 받은 12개 사업에 대해서 차례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그중 하나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화재나 가스 사고 같은 응급 상황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인데요.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응급 장비를 설치하고요.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대상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장비가 응급 상황임을 알립니다. 119에는 자동 신고돼서 응급 요원들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 기기가 평소에 24시간 동안 대상자의 활동량을 파악하면서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위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정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원주시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1,800여 가구의 응급 장비가 설치됐는데요. 작년의 경우 화재 가스 사고 신고가 113건 발생했고요. 네. 응급 상황에서 119 출동이 230여 건 이뤄졌습니다. 300건이 넘는 사고에서 어르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경로장애인과 이현주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카톨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9명의 응급요원들이 1,802명의 대상자들에 대해 장비 설치 및 점검 관리, 정기적인 안전 확인 활동, 24시간 모니터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응급요원들은 기본적인 응급사업 외에도 9명 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복지 서비스 정보에 취약한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안내 활동과 신청을 도와드리고 대상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행정복지센터와 복지관에 연계하는 등 후원 전달 방문까지 일선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어르신 복지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거주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네. 고령자 그리고 중증 질환의 심각성에 따라서 대상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신청 인원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지금 새로 신청하면 대기자로 관리가 되고요. 인원의 결원이 생겨서 사용되는 응급기기에 공기계가 발생하면 대기자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바로 이 서비스의 이용은 어렵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운영 중인데요. 연주시의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은 AI를 활용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생활지원사가 3천여 명에 가까운 어르신과 전화로 여러 건강이나 어려운 상황을 점검하는데요. 이 사람이 실제로 관리할 수 없는 시간이나 또 여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AI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함께 대상자 어르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 4회 활동이 진행되고요. 이 단순한 안부 확인 외에도 어르신들의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 교육이나 사회 활동이 함께 진행됩니다. 네, 여러 질병의 예방을 위한 예방 돌봄 활동이 함께 지원되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이 사업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주시 이현주 주무관 이야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응급안전 서비스 사업 외에도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 4개 복지관에서 생활지원사 196명이 파견되어 매칭의 어르신에 대해 직접 전화 및 AI 전화 등을 통한 주 4회 안전 확인 활동과 치매 예방, 우울감 해소를 위한 각종 생활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진행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오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예방적 돌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 같은데 이 돌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시청에서 돌봄 사업에 대한 전시회도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노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면 안부 확인 정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활동을 예방적 돌봄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의 예방적 돌봄 활동의 일환으로 어르신들과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가 함께 직접 그림도 그리고 공예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직 원주시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어르신들이 활동을 통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데요. 여기서는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에 활용되는 응급 장비도 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9월 13일부터 4일간 시청 1층에서 어르신들의 작품 전시회가 진행되는데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서비스를 잘 몰랐던 분들에게도 홍보가 이루어져서 도움 필요한 분들이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위급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활동들이 많은 어르신들께도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도내 이슈 알아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 소식에 대해 이전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이전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이 됐죠. 네, 40년 만에 추진된 원주교육지원청 신축 이전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10월 열리는 교육부 제4차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을 제출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19일 마감된 제4차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네. 이어 도교육청이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후 부지 활용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백지하고 예산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며 원주 시민과 협의해 수립한 계획을 타당한 근거 없이 보유한 것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노후된 원주교육지원청을 구도심으로 이전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교육지원청 자리에 공립단설 유치원 설립을 추진해왔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주교육지원청 인근에 유치원이 다수 있어 별도의 단설 유치원 설립이 타당한지 여부 등 원주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해 교육지원청이 시민들을 위한 효율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토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교육청이 4차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계획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신축 사업은
2023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원주에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재유행 저출산으로 인해 원주 지역 혈액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저시사사 강원혈액원에 따르면 원주 지역 개인 헌혈 실적은 이달 1일부터 지난 28일 1,763명으로 올 5월 1,994명인 것에 비해 11.5% 감소했습니다. 단체 헌혈도 7월 716건이었던 반면 이달에는 306건으로 절반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전국 혈액 보용량은 5.5일분이 27,752유닛으로 적정 혈액 보용량을 간신히 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헌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수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헌혈 경험도 적다 보니 자발적인 참여도 줄어든 것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혈액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 기업, 군부대 등이 단체 헌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최근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에서 대한저시자사 강원혈액원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은 지난달 원주본사 앞에서 공공기관 합동으로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대한저시자사 강원혈액원 관계자는 혈액난을 극복하기 위한 헌혈 캠페인, 프로모션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려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이죠. 영월군 번영회가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환경부에 제천 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협의를 의뢰하는 등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착공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영월군 번영회가 조기 착공을 위한 군민 결집에 나섰습니다. 영월군 번영회는 지난 29일 자료를 통해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의 동시 착공을 위해 국민의 힘을 모으겠다며 2024년 8월까지 고속도로 기본 실시 설계를 완료,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국민들의 뜻을 모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 번영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 강원 남부권 5개 시군 주민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산업을 유치하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어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월군도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도 인근 시군과 공조의 영월 삼척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원섭 영월군 번영회장은 강원도의 전체 면적 대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지역의 비율은 40.8%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라며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해강 지역의 새로운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동서고속도로 제천 영월 삼척 구간의 양방향 동시 착공 및 전구간 동시 개통은 강원 남부 지역 주민의 오랜 수건이라며 지역균형 발전과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와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인근 시군과 함께 영월 삼척 구간 예비 타당성 통과 등 단계적 사업 추진에 하심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 권순찬 기자였습니다. 네, 8월 3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 문수연, 진행의 이혜린이었습니다. 아이유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전해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